안녕하세요. 오늘은 과다한 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번에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저널에 좀 실린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특히 내과 의사들을 비롯한 많은 의사들이 약을 이제 가장 중요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로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병원에 오시면 뭐가 아프거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항상 약을 처방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약의 개수가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병이 많아질수록. 그러다 보니까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 약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고 약이 불어나는 거기에 대한 문제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있죠. 그런데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 특히 한인타운에서는 그런 문제가 다른 데보다 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여기에 미국 사람들의 환자들에서도 일어나는 이제 약이 쌓이면서 중복되는 약이 있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논문이 나와서 오늘 약의 폴리파머시라고 해서 너무 많은 약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종종 한인타운에서 의사들 이쪽 저쪽 돌아다니는 거에 대한 문제점, 아니면은 영어로는 닥터 쇼핑이라고 해서 하는데, 그런 언급을 예전에도 몇 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이 중복이 되고 어떤 의사한테 가서 이게 아프다고 했는데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의사한테 가서 똑같은 말을 하고, 환자 입장에서는 이 의사가 진짜로 잘하는 건지 아니면 이 의사의 설명이 솔직히 마음에 꽉 차지 않으니까 다른 의사를 또 보고 똑같은 말을 하다 보면서 내가 저번 주에 이 의사를 봤는데 이렇게 말을 했는데 믿음이 안 가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죠. 그냥 여기 간 거는 맛을 싹 빼고 내가 오늘 처음으로 온 것처럼 항상 말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이 중복이 되는 경우가 되고, 그리고 한 명을 보더라도 오늘 여기가 아파요, 그리고 2달 있다가 어디가 아파요, 또 2달 있다 또 체했어요, 이러면서 약이 점점 늘어나는데요. 이러다 보면 약국에서는 리필이 있으니까 계속 주면서, 약을 끊었다고 하더라도 약국에서 모르고 계속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정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인타운에 오면서도 약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꼭 약을 가지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들이 어포인먼트를 잡을 때도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오시죠.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혈압약 지금 드세요? 그러면 조그만한 거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면 파란 약, 동그라는 약, 아니면 조그만한 약 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의사들은 내가 이분이 다른 데를 아무 데도 안 가고 나만 오면 이 약이 뭔지를 아는데, 솔직히 저만 온다고 해도 제가 무슨 여러 가지 심장의 문제도 있고 콩팥의 문제도 있고 심근경색증이 있고 뇌졸중 문제가 있었다니, 콜레스테롤 문제가 있었다니, 저혈압이 됐다가 고혈압이 됐다가 하시는 일이 몇 번 있었다든지 감염이 있었다니 이러면서 한 가지 약이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드렸는데 너무 세서 저혈압이 빠졌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있어서 제가 그 약을 다른 약으로 바꿨는데, 바꾸고 나서 드시라고 하면 환자는 저만 본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오셔서 지금 약 드시고 있어요? 준 거 먹고 있어요.
자, 준 거 먹고 있어요라고 했으면 저는 마지막에 처방 나간 걸 생각을 하죠. 그런데 환자는 마지막에 처방전 난 거를 깜빡 잊고 이 약을 픽업을 안 했다든지 픽업을 하고 집에 가다가 러스트를 하고 그거를 잊어먹었다는 말을 저한테 깜빡 잊고 못하고 있던 약을 계속 먹고 있으면서 저한테는 현재 제가 드린 약을 먹고 있어요. 이러면 이 약을 끊고 이 약을 먹으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 약을 먹고 있단 말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의사를 한 명을 본다고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속만 쓰려가지고 약 하나 드시는 그런 분들이야 문제가 없지만 연세가 드시면서 이런저런 질병이 있게 되면 약이 점점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병원에 오실 때는 약병채로 들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약병채로 그 레이블을 보고 이 약을 지금 드시고 있구나 확인을 하는 절차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가 이거는 저번 달에 이거 드시지 말고 이걸로 바꿨잖아요. 이거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 타러 갔어요. 자, 그러면 저는 이거 먹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직접 가지고 오신 분이 이 약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벌써 약에 문제가 생겼죠?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바꾼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의사를 한 명을 보던 10명을 보던 상관없이 항상 다닐 때는 그 약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동그란 약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다 동그랗거든요. 네모난 약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약이 되더라도 어떤 공장에서 만들었냐에 따라서 약이 색깔도 틀릴 수 있고 그 모양도 틀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양을 우리한테 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모양만 가지고 약이 무슨 약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약국에 전화해 보세요. 약국에 다 있잖아요. 닥터초가 처방했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약에서 이 약을 바꿨는데, 그럼 약국에 전화하면 뭐라고 있어요? 이 약 나갔으니까 이 약 먹고 있겠죠. 이렇게 하겠죠. 근데 환자는 지금 이 약 먹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 약을 제가 부작용이 있으니까 끊으세요 하고 이 약을 처방을 했는데, 약국에서 이거를 끊었다고 가지를 않아요. 처방 전만 가거든요. 그러면 새로 처방한 약만 가기 때문에 이 약이 끊겼다는 것을 모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이 처방전을 받았으니까 똑같은 작용의 그런 약이 아니라 약간이라도 다르면 약사는 이 약에 이 약이 추가됐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약국에서 리스트를 받으면 이 약도 먹고 있고 이 약도 먹고 있는다고 표시가 돼 있어요. 자, 제가 끊으라고 했으면 끊은 거는 내가 여기 업데이트가 안 됐다고 알게 되지만 다른 의사가 이걸 받아본다면 제가 이 약과 이 약을 두 개를 한 달에 걸쳐서 이 약을 했는데 충분하지 못했으니까 이 약을 추가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국에서 약을 받아서 정리를 한다고 해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확하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는 그 약을 타가지고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환자가 직접 진짜 먹는 약은 약국에 있는 리스트하고도 다르게 되기 때문에 항상 병원에 다닐 때 다시 반복드립니다.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 괜찮으니까 그냥 드세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약을 오늘 갖고 왔는데 안 받다 서운해 하실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좀 뭔가 이상하다. 다시 확인해 봐야 된다. 할 때 가지고 있으셔야지 그거를 컨펌을 하죠. 자, 그거는 제가 너무 많은 일이 있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여기에서 말한 거는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지금 미국에 그 폴리파마시라고 하면 어떤 증상 하나로 가지고 약이 2개, 3개가 추가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 지금 1999년에는 8.2%의 환자가 그랬다고 보는데 지금도 아니라 2011년에는 15%의 환자들이 한 가지 증상으로 여러 가지 약을 먹고 있는 게 발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밝혀졌습니다.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al Examination Survey에서 밝혀졌는데요. 자,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속이 쓰리다. 그래가지고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라니틴이라는 약을 주거나 뭐 PPI라고 해서 오메프라졸, 뭐 넥시엄 이런 약을 주게 되죠. 근데 폴리파마시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라니틴을 줬는데 오메프라졸도 먹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의사 때문에. 아니면 이 의사가 요거를 주고 나중에 이걸 바꿨는데 환자는 2개를 먹든지. 결과적으로 이런 이 문제로 약이 똑같은 문제로 인한 치료제가 중복이 돼 있다는 얘기죠. 물론 고혈압에서 하나의 약 가지고 조절이 안 되니까 2개, 3개가 이제 처방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진짜로 필요해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쪽 의사 저쪽 의사를 다니면서 추가가 돼서 저쪽 의사는 이걸 먹고 있는지 몰라가지고 다른 비슷한 약을 추가한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처방전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환자들이 그 마켓에서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약까지 포함을 한 겁니다. 뭐 에드빌이나 타이레놀 뭐 이런 것들, 감기약 이런 거, 그리고 그 보조품 뭐 비타민 오메가3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메가3도 의사들이 처방을 하는데 뭐 코스코나 뭐 이런 마켓에서 뭐 좋다고 하니까 그거 사 먹고 의사의 처방전은 처방전대로 먹고 있고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엄스거죠. 의학적인 약의 이름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들 하시기 때문에 약의 이름이 살짝 바뀌면 그게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자기가 뭐 마켓에서 예를 들어서 오메가3면 피쉬 오일이라고 써 있죠. 그럼 피쉬 오일과 오메가3와 크릴 오일의 성분은 다 같습니다. 크릴 오일은 새우같이 생긴 크릴에서 나온 오메가3고 피쉬 오일은 살몬 같은 피쉬에서 오일을 빼서 거기에 나온 오메가3고요. 그리고 성분명으로 그냥 오메가3라고 할 수 있거든요. 3개 다 오메가3를 말을 하는 건데 이름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 3가지를 의사가 오메가3 처방을 했는데 마켓에서 피쉬 오일 사 먹고 크릴 오일만 사 먹고 이러면 3가지의 중복된 약을 지금 드시는 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경우 이렇게 피쉬 오일은 오메가3라 대충 아시는 분은 많은데 이것처럼 다른 처방전이나 다른 약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것들은 이런 약 이름이 바뀌면서 사람들이 모르고 중복약으로 드시게 되는 횟수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15% 2011년에 15%였으니까 뭐 1999년에보다 2배로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뭐 지금은 더 많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냥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연세가 드신 분들, 노인분들 뭐 여기서 말하는 엘더리 페이션, 그러니까 연세가 드신 분이라는 것은 65세 이상의 분들을 말합니다. 물론 젊은 분들도 많지만 대부분의 경우 65세가 넘어가면서 이런저런 건강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약을 이쪽저쪽 맞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커스가 65세 이상의 분들이 되는데요. 그것을 떠나서도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제일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수면제입니다. 여기서도 수면제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졸피뎀 그 약 굉장히 많이 찾으세요. 한인타운에. 자, 한인타운에서 제가 와서 보니까 미국 사람들을 제가 치료할 때는 마약 성분의 진통제를 굉장히 많이 찾아요. 중독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바이크든은 뭐 치과 의사들도 많이 처방을 하는데 그래서 중독된 사람들은 이거를 넘어서서 이제 달라리라는 뭐 좀 더 센 마약계 그런 거를 달라고 해요. 그러면 거의 다 이제 중독된 사람들이 많은데
한인타운에서 지금 보는 환자분들은 마약성 진통제의 환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이제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뭐 노인분들에서는 제가 한 명 봤나 뭐 그 정도밖에 없어요. 자,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비해서 그렇지만 한인타운에서 이 마약 진통제처럼 굉장히 많이 그 중독되어 있는 것이 졸피뎀 아니면 제넥스 같은 그 수면제나 아니면 그 패닉어택 공포증 뭐 안정제의 약이 거의 마약처럼 지금 중독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넥스나 졸피뎀 같은 경우는 그 보통 일반 처방전에서 쓰지는 않고 마약류를 쓰는 처방전에서만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의학계에서도 그것이 마약은 아니지만 마약처럼 중독성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따로 분류를 해놨는데, 그게 한인타운에 특히 노인분들한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에도 몇 명씩 그런 분들 오셔가지고 나는 그거 없으면 잠 못 자. 자, 오늘도 그런 분이 하나 있었고 오늘도 잠을 못 자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담을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그걸 달라는 게 아니었고 자, 그거 없으면 못 자요라는 말이 뭡니까? 마약에 중독이 된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거 없으면 못 잔다는 거는 거기에 의존성이 벌써 생겼다는 거죠. 의존성이 생겼기 때문에 그 약을 처음부터 드시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마약을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안 한다고 한다는 게 좀 어렵죠. 그것처럼 지금 수면제도 그거 없으면 못 잔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의존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약의 계열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고요. 뭐 콜레스테롤 약에 대해서도 언급이 조금 있었는데요. 이거는 조금 말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다음번에 하든지 그럴게요. 결과적으로 연세가 75세 이상 된 분들의 스트로크나 심근경색증 이런 혈관에 질환이 없었던 분들에서는 콜레스테롤 약이 꼭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인데 뭐 혈관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몇 명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약간 컨트로버시가 있는 이슈라서 요거는 조금 어렵다고 제가 여기서 말하기는, 의사들이 보는 학회지니까 의사들이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좀 하다 보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저도 난감한 것이 이제 프로틴 펌프 이네비터, 한국말로 위장약이죠. 위산 과다약. 그래서 많은 분들 오메프라졸, 넥시엄 이런 약들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너무 많이 처방이 되고 있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이 오메프라졸, 넥시엄 이런 프로틴 펌프 이니비터가 미국에서 가장 많이 처방이 되고 있는 약들 중에 하나다. 그죠? 자, 그랬는데 보니까 25%에서 70% 사이가 지금 꼭 필요하지 않은 환자였다. 뭐 이런 설베이가 났습니다. 뭐 어떤 데서는 25%, 어떤 설베이에서는 뭐 70%까지 필요 없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런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보통 뭐 한 달 정도 치료하고 그만 먹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드시고 계시는 분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면 여기에 뭐 폐렴도 걸릴 수 있고 C. 콜라이리스라는 그런 설사도 할 수 있고 비타민 B12의 결핍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오히려 위에 더 안 좋을 수도 있고 콩팥이 나빠질 수도 있고 뭐 치매도 올 수도 있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막 쓰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요. 솔직히 저도 이 오메프라졸 드시고 나서
완전히 콩팥이 완전히 망가져서 정상에서 투석까지 하게 된 환자를 봤습니다. 제가 라스베가스 있을 때 거의 한국 분들을 제가 거기 있으면서 한 10분 정도밖에 못 봤는데 그분 중에 한 명이 그렇게 된 케이스예요. LA 그때 제가 라스베가스 있을 때 LA에서 사시다가 거기서 LA 시르사이나이에선가 치료받다가 그거를 먹고 콩팥이 완전히 망가져서 투석을 해가지고 라스베가스 오셔가지고 저한테 치료를 받은 분이 있었는데 문제가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약인데요. 이거를 그냥 끊으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사람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이 위궤양이 훨씬 많이 있고 위에 문제가 많고 non-erosive reflux disease 같은 이런 위궤양 아니면 위궤양이 되지 않은 위염 같은 것들이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진단이 있기 때문에 계속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미국 사람들하고는 똑같이 적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저도 가끔가다는 이 약을 너무 많이 쓰는 게 아닌가 제가 쓰면서도 그런 느낌이 있긴 하는데 그래서 좀 끊어보기도 해요. 근데 이제 환자들이 그거 끊었더니 또다시 속이 쓰린다. 그럼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들은 무조건 계속 쓰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에 가서는 끊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사람에서도. 그런데 이제 의사가 돼서 환자들 막 치료하다 보면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제가 이거 드시지 말고 한번 끊어보라고 하면은 끊고 나서 속이 쓰리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열받기 시작합니다. 왜 그거 끊으라고 했냐, 뭐 이제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자들한테 계속 끊으라고 해도 속이 아플 것 같으니까 안 끊으시는 분이 많아서 환자 관리하기도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진짜 이제 자기 의사를 믿는 사람은 그럼 끊어볼까요? 끊어보고서 아프면 아파서 다시 먹었어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 의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 돌팔이 의사 이거 왜 끊어가지고 잘 먹고 있던 거 끊었냐 이렇게 말이 되죠. 그래서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병원에서도 지금 지난 2년 동안 미국 전체에서도 HMO를 관장을 하는 게 너무 많은 환자들이 이쪽 저쪽 떠돌아다니면서 여기도 이거 먹고 저거 먹고 막 그러다 보니까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곳에 정착을 하라고 해서 강제적으로 정착을 시키는 게 지금 HMO죠. 그래서 이 당신의 주치의랑 얘기를 해서 이걸 끊을지 만들지 해라. 그러고 나서 안 됐을 때 뭐 진짜 전문의가 필요할 때 주치의가 이거는 주치의가 해결하지 못하는 거니까 전문의를 가서 봐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주치의가 당연히 보내줄 거고 그럼 그때 가서 전문의 입장을 보든지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주치의는 어디를 돌아다니는지를 알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뭐를 주는지를 관리를 하기가 조금 좋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약이 있을 때 조금 더 정확하게 알게 되죠. 그런데 지금 HMO에 가입 안 하신 분들이 또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이쪽 저쪽 다니고 싶어서 그러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 말 자체가 지금 이쪽 저쪽 다니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의사들은 이쪽 저쪽 다니면 그게 안 좋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그 얘기를 별로 달갑게 듣지 않는다는 걸 알거든요. 환자분들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쪽에서 했던 거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거기서 탄 약을 얘기를 안 해주면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저도 거기 그런 문제에 저쪽에서 하신 분과 똑같은 약이 처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환자한테 줄 때 똑같은 이름의 약이 나가면 환자가 알고 안 먹겠죠. 똑같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오메프라졸이 저쪽에서 나갔는데 제가 넥시엄을 처방을 했다. 그러면 지금 약이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약인데.
100% 똑같은 건 아니지만 같은 계열의 약이죠. 그러니까 두 개를 먹을 필요는 없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근데 이제 약이 종류가 굉장히 많고 하니까 지금 뭐 넥시엄 이러면 많은 분들이 알아듣지만 그거 위에 굉장히 어려운 약들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게 비슷한 약인지 환자들은 모르는 거죠. 의사들은 알지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서 지금 여기서도 여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언급을 했고, 그래서 환자들한테 약을 항상 갖고 오라고 해서 주기적으로 환자가 진짜로 먹고 있는 거를 내가 리스트를 다 갖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처방한 약을 환자가 직접 먹고 있는지 알약을 보여주면서 그거를 확인을 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자기가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약 가져오라면 꼭 그거 안 갖고 오고 리스트를 갖고 와요. 자, 여기에 문제는 제가 이 약을 먹다가 이 약에 뭐 속이 쓰리다 뭐라고 해가지고 환자한테 그럼 이 약 드시지 말고 이걸로 바꾸죠. 그랬는데 환자가 깜빡 잊고 이 약을 자기 리스트에서 고치는 걸 까먹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달에 와서 그거 드시는 거 어때요? 그러면 새로운 약 먹으면서 괜찮아요.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럼 그거 처방전 써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 고혈압 약 같은 경우는 계속 가는 거니까 1년 거를 딱 써준단 말이에요. 근데 환자는 저번 달에 그거를 바꿀 때 리스트를 업데이트를 안 했거든요. 깜빡 잊고. 그러면 다른 의사한테 가거나 아니면 6개월 있다가 저한테 딱 보여주면 약의 리스트가 자기가 먹고 있는 진짜의 약과는 리스트가 따르게 되죠. 약을 한두 개 드시는 분은 그 실수를 안 하는데 약이 7개, 8개 되다 보면 실수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의사한테 올 때는 병체, 그 약국에서 준 그 먹는 그 병체 다 갖고 오셔서 그 레이블을 보면서 그게 지금 우리가 드린 약과 같이 있는지, 그만 먹으라는 거를 진짜로 그만 드시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트도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물론 리스트를 갖고 다니면서 주기는 편하긴 한데 약병을 가지고 다니시는 게 가장 정확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지금 현대의학에서 많은 약들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지금 그 메디컬 보드에서 처방전 라이센스가 의사한테만 주잖아요. 그럼 처방전 라이센스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prescription drug license라고 다른 주에서는 하는데, 캘리포니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license to prescribe dangerous drug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위험한 약을 처방할 수 있는 라이센스다. 그렇게 풀어가지고 정확하게 그렇게 라이센스 보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처방전이 위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prescription drug license라고 안 하고 이름을 바꾼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인식을 주자고 해서 뭐 했겠죠? 나한테 말은 안 했지만 제가 보기도 그랬으니까 그렇게 말을 했겠죠. 그만큼 위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약에 대해서는 조심을 하시고 주기적으로 약에 대해서 의사와 상의를 해서 이게 계속 가야 되는지 확인을 하세요. 제가 여기 LA 와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하니까 제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른 굉장히 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하는데, 특히 신장이 안 좋으면 지금 여기에서도 신장이 안 좋으면 모든 약이 바뀌어야 된다. 아니면 줄여야 돼. 약의 그 용량이 줄이기 때문에 이제 해야 된다. 했죠. 그래서 제가 신장내과이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의사들보다 좀 더 신경을 쓰는 거는 있지만 신장이 좋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오늘 말을 길게 됐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을 했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